여러분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가들의 모양새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나쁘죠. 빈 상가가 많지요. 예, 임대문이라고 이렇게 크게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현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선일보가 이게 현장 기사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대 정문 앞에 여기서부터 신촌 기차역까지 1층 상가만 43개다. 이 43개 중에 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는 14개뿐이다. 쉽게 말하면 32.6%면 장사를 한다. 32.6%. 와,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예, 67%가 67.4%인가요? 67.4%가 공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빈상가라는 이야기입니다. 67.4%가 빈상가면 뭐 한 집 건너 빈상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나쁘끄럽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임대 문의가 여기저기 다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말입니다. 요즘 서울의 주요 상권들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명동 상권도 좀 좋아지고요. 강남 상권도 좋아지고요. 홍대 상권도 좋아지고요. 좀 좋아진다고들 이야기해요. 예, 성수동 상권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 이대 상권 좀 더 나아가서 신촌 상권 여기는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사람은 조금씩 늘었어요. 사람은 조금씩 늘었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표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촌 이대 상권은 지금 공실률이 9%예요. 물론 13.8%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022년 2분기 기준이거든요. 명동 상권도 42.1%에서 36.9%로 줄어들고요. 강남 상권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22%에서 2%로 줄어들고요. 광화문 상권은 거의 뭐 꽉 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7% 0.6%로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2022년 2분기가 이렇게 됐으면 3분기는 더 줄어들었고 4분기는 더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신촌이나 이대 상권은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서울 평균이 6.3%인데 서울 평균보다 낮습니다. 높습니다. 9%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한때는 이대 상권 여기가 제2의 명동이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해외 관광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는 최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직전처럼 말입니다. 이게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 근처 상권이니까 장사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19년 겨울방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대 정문 앞 가게 사장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늘었다는 거죠. 관광객도 좀 늘었다. 그러나 매출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게 지금 이대 상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대 정문 앞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게 웬만하면 여기는요.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나 혹은 의류를 파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서는 그때부터 내리 3년간 지금 최악의 상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1층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가 말입니다. 5평 기준으로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350만 원까지 갔거든요. 가격도 떨어졌어요. 가격도. 이게 5평, 4평 요 정도 되는 14.04제곱미터가요.
1층이 5억 2천만 원까지 매매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억 5천 뭐 6억에 거래되던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5.5%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제 콘텐츠가 줄어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콘텐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들어가면 망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콘텐츠라는 게 상가의 콘텐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공방도 있고요. 재미있는 맛집도 있고요. 재미있는 커피숍도 있고요. 재미있는 어떤 놀이문화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소비를 하든 선물을 사든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가 싹 달아난 거예요. 공실률이 많으니까 정문 앞에 43개 중에 14개만 남았다고 하니까 이게 뭐 콘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재미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최악의 상태로 점점 발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바로 이런 곳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곳에. 결국은 말입니다. 이대 상권이라는 것은 지금은 저렇게 최악이 될지 모르지만 학교가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또 이화여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건너엔 또 서강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외국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명불허전이라고 하죠. 저는 다시 상권의 회복은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을지로 가보면 인쇄골목이거든요. 거기 요즘 힙지로라고 해서 엄청 떴다고 하죠. 왕십리에 신당동을 가보면 여기도 지금 엄청 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바람이 부는 그날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죠. 시장은요. 기다려야 되겠지만 시장을 아주 독하게 쳐다보는 저는 시장의 임장 이런 거 진짜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요. 시장의 어떤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앞으로 말입니다.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요. 이제 임대로 자영업을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줄여야 되거든요. 고금리 시대는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월세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낮춘다고 하더라도요. 고금리 시대라는 평균이 올라가니까 임대료도 평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을요.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보는 거 필요하고요. 임장을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장은요. 시장은 한 번에 가서 덥석 짚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 현장의 흐름도 봐야 되고요. 이게 추세도 봐야 됩니다. 하나의 점을 가지고 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연결시키면 추세선이 나오거든요. 추세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분명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많이 분석은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분석도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알아야지 사기를 덜 당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내가 주도를 해야 된다. 이것 앞으로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이라면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